최근 해외 의사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한국의 치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치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연수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화제입니다.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1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의 의사들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이 기술이 도대체 어떤 기술이며 한국의 치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나면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배우러 오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중일 삼국의 사람들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만은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치아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중국인, 그리고 특히 일본인들은 치열이 고르지 않고 덧니가 많은 반면 한국인들은 대부분 가지런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 입만 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된 데에는 한중일 삼국 중 한국만이 가공할 만한 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커뮤니티에 자신이 젊었을 적 치과 투어를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본의 아니게 같은 치과 문제로 한국과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쓸데없이 과격하게 놀다가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 한국에 있을 때도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어디에 인중부근을 찍혀서 성형외과에서 꿰맸는데 꿰맨 자리에 실밥 뽑기도 전에 이를 다친 것이다. 어쨌든 나는 학교에서 멀지 않은 치과로 달려갔다. 치과 의자에 누워있는데 담당 치과 의사가 와서 입술 위를 꼬맨 걸 보더니 누가 했는지 정말 꼼꼼하게 잘 꿰맸다고 감탄하며 옆에 있던 레지던트들을 불러서 구경시켰다. 어쨌든 나는 그 치과에서 모양만 낸 플라스틱 틀니를 끼우고 돌아왔다. 그런데 재채기라도 하면 틀니가 튀어나왔다. 재채기할 때 손으로 입을 막는 습관이 이때 생겼다. 튀어나오는 틀니를 잡아야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 결국 브릿지를 씌웠다. 브릿지라는 건 없는 2개 치아에 양쪽 치아를 깎아서 기둥처럼 만들고 이 위에 4개짜리 단단한 위치 세트를 씌워 치과용 시멘트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당시에는 임플란트라는 게 없어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한국에 와서 간장게장을 먹다가 브릿지 앞니 한쪽이 부러져 버렸다. 즉시 치과에 가서 레진으로 임시로 모양을 냈다. 그런데 정말 감쪽같이 만들어 주었다. 놀라웠다. 그리고 가능한 롱텀 옵션을 알아보니 브릿지로 교체하면 140만 원이 든다고 했다. 다른 옵션으로 가운데 2개는 임플란트를 하고 기둥을 세운 2개는 크라운을 씌우면 총 400만 원. 임플란트를 할 경우 일단 2개월 정도 치료받으며 기둥을 세운 후 다시 와서 검사하라고 했다. 임시로 떼운 레진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단다. 중요한 건 뭘 하든지 기둥을 씌운 2개 치아 신경치료부터 하라고 했다. 왜 애초에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하더라. 일정상 미국으로 돌아와 정기 치과 검진을 위해 담당 치과 의사를 찾으니 한국에서 레진으로 떼운 것을 보고 정말 실력 좋다고 감탄했다.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솔직하게 고백도 하고 신경치료가 필요하냐고 물으니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필요 없단다. 왜 한국 의사와 의견이 달랐을까? 일단은 레진으로 떼운 걸로 지내기로 했다. 얼마 후 식사를 하다가 또 레진이 빠져버리고 말았고 다시 치과에 갔다. 견적을 받았는데 신경치료를 안 하고 브릿지 하는데 총 400만 원이란다. 보험이 있어서 그나마 230만 원이 되었지만 신경치료를 하면 600만 원이 되는데 보험이 있어도 350만 원을 내야 한다. 한국에서 보험 없이 치료받는 게 미국에서 보험을 가지고 치료받는 것보다 200만 원 넘게 비싼 수준이다. 이 와중에 갑자기 잇몸까지 아릿한 느낌이 들었고 꼼짝없이 신경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 치료받았다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했을 것을 350만 원 내고 했다. 한국보다 기술도 안 좋으면서 미국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다. 신경치료 하나에 보험 없이 100만 원인데 한국은 고작 10만 원이다. 그런데 퀄리티는 더 높다. 내가 한국에서 방문했던 치과는 수도 한복판에서 유능하다고 알려진 기업의 치과였고 미국에서는 대학교에 있는 병원에 갔었는데 실력은 역시 압도적으로 한국 의사가 좋았다. 두 국가의 실력 차이가 실력 있는 의사들의 지역적 분포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국은 치료비가 싸서 환자들이 부담 없이 브릿지나 임플란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 경험이 많이 쌓여 실력이 더 좋아졌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미국은 가격이 비싸서 웬만해서는 비싼 치료를 안 하니 의사들의 경험이 한국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큰 치과 문제는 앞으로 무조건 한국에서 해결하고 올 생각이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가격은 저렴한데 퀄리티는 비싼 미국보다 월등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한국의 치과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간된 치과 관련 저널 중 대표적인 8개 저널을 분석한 결과 저널 발표 순위 상위 10개 기관 중 4곳이 한국의 대학병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1위는 서울대학교, 2위는 연세대학교, 7위는 경희대학교, 8위는 카톨릭대학교로 조사되었죠. 개그맨 출신 치과의사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김영삼은 방송에 나와 업계 종사자로서 한국 치과 수준은 월드클래스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비할 데가 없는 수준이라며 말이죠. 축구를 예로 들면 동네 앞에 호날두와 메시가 치과하는 격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외국에 가서 정말 잘한다는 치과 의사들의 실력을 보면 한국의 조기 축구 선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외국 치과계의 경우 애초에 배웠던 의료기술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았는데 한국의 경우 계속해서 최신 의료기술을 습득하고 공유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미국, 중국, 브라질, 베트남 등 10여 개국으로부터 200여 명의 치과 의사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바이오 급속교정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기술은 전신 마취 후에 턱뼈를 자르는 수술을 지향하고 최소한의 시술만으로 돌출입과 부정교합을 치료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치료 기간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치아 손상이 없어 교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바이오 급속교정 클리닉 교수팀은 교정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에드워드 H. 앵글 리서치상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최상급의 기술 수준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제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 한다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적인 진료로 자리 잡은 지 그만큼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적인 진료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시술하는 치과 의사가 많은 만큼 임플란트 임상 수준 또한 세계 최고라고 단언할 수 있죠. 한국의 치과 의사들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독일, 이태리 등 유럽 국가, 미국에서도 초청을 받아 임플란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수준을 세계에 떨치고 이른바 의료 민간 외교를 톡톡히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2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치과 의사들은 임플란트를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었습니다. 일부는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공부하고 온 치과 의사들도 있었죠. 한국으로 초청받은 해외 교수들이 임플란트 특강을 하면 강연장마다 10,000원 사례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에서 해외로 치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떠나는 의사는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반전된 것인데요. 옆나라 일본에서도 한국의 치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치과 의사들이 출장을 오고 일반인들은 한국까지 와서 치과 치료를 받고 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방문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12,483명이나 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6.2%나 증가한 것인데요. 연평균 증가율은 22.3%에 달하죠. 코로나19로 번거로운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도 한국의 치과 기술이 워낙 뛰어난 탓에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한국행을 택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치과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해외의 기술을 들여오기 바빴는데 이제는 전에 없던 기술을 개발해내 세계 곳곳의 치과 의사들을 한국으로 끌어당기고 있는데요. 한국의 치과 의사들은 학구열이 높고 손재주가 좋은 한국인의 특성으로 기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과학기술의 발달로 치의학을 뒷받침하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발달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학문의 전파와 학습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치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치과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학습과 습득이 빠르고 응용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활용해 늘 신세계를 열고 있죠. 기술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단숨에 세계 최고로 만들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는 한국인들. 자원은 부족해도 유능한 인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세계인들은 점점 더 한국인들의 기술과 한국인들이 만든 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한국 치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